안녕하세요. 플랜 1.5의 안녕하세요. 플랜 1.5의 한수연 정책활동가라고 합니다. 저희는 녹색금융, 기후금융 관련해서 새 정부의 10대 기후금융정책 제안을 드릴 텐데요. 먼저 민병덕 의원님의 여는 말씀 먼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화하시는 분 옆에 쓰시라고. 아니 옆에 수화하시는 분 여자분 민 의원님 내가 고치. 그래야 화면에 잡히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회 ES 포럼, 국회 ESG 포럼 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플랜 1.5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내는 것을 목표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을 보다 효과적이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이루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ESG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바꾸어 나가기 위해 활동하는 지속가능금융 전문 비영리 기구입니다. 그동안 국회 ESG 포럼은 세계 단체와 함께 토론회 등을 통해 많은 의견을 나눴고 오늘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10가지 핵심 기후 금융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금융은 산업 정책을 단순히 지원하는 부수적인 역할로만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금융이 산업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10가지 핵심 기후금융정책 제안은 새 정부의 대담한 인식의 전환과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국회와 정부의 역할을 구분해서 적시에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대응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의 최기원이라고 합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새 정부는 혁신적인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의 녹색 전환에 집중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로 흐르는 돈의 흐름을 재생에너지와 탈탄소 전환으로 흘러가게 하는 기후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수백조 원의 돈이 석유와 가스에 투입되고 태양광과 풍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기후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는 구호에 그칠 수 있습니다. 저희의 제안은 기후대응을 위한 금융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도모하면서도 동시에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적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하는 깊은 고민의 산물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에는 대담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후금융 활성화를 위한 주요 핵심 과제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은행을 녹색중앙은행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통화신용 정책 구사는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이미 유럽중앙은행과 중국인민은행 등은 기후성과를 고려한 자산 매입과 저금리 대출 지원 등의 전방위적 정책을 펼치면서 녹색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여전히 연구 분석 활동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렇다 할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합니다. 전방위적 기후통화신용 정책이 시급합니다. 녹색금융중개지원 대출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의 탈탄소 전환을 저리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 대출 담보에서 녹색 채권을 우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양적 완화 방식을 활용한 녹색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위원회에 기후금융통화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서 통화정책 최고 논의 테이블에서 기후 관점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째, 기후투자공사를 신설해 정부의 녹색 출자를 선도해야 합니다. 글로벌 녹색 산업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녹색 R&D, 인프라, 재생에너지 등 막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공적 녹색 정책 금융이 필요합니다. 기후투자공사법을 제정해서 탄소 중립을 위한 전담 공적 금융기관을 신설합시다. 정부의 선도적 출자와 산업은행, 수출은행 등
정책금융과 민간이 공동 출자하는 방식으로 자본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기후투자공사는 새 정부의 녹색산업 정책과 연계해서 지분투자, 인프라투자, 대출, 보증 등 종합적 금융 공급을 통해 녹색 전환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기존 산업은행의 탄소 집약적 산업투자 편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셋째, 2027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법인의 기후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투명하고 충실한 기후공시는 기후투자 활성화와 ESG 경영 촉진을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어떤 회사가 지구에 더 부담을 주는지 알아야 녹색 투자도 가능한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지속 가능성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당초 올해부터 공시 의무화를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습니다. 공시 기준도 크게 후퇴한 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2027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부터 단계적으로 법정 공시를 의무화하는 로드맵을 즉각 발표해야 합니다. 스콥3 온실가스 배출량과 산업지표 등을 포함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공시 기준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는 현 정부가 목표로 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요한 경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텍소노미를 강화해서 자본시장 그린워싱을 방지해야 합니다. 현재 연 40조 원에 달하는 녹색금융 투자가 LNG 설비나 그레이 수소 투자와 같은 화석연료 투자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녹색 투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LNG 등 전환 부문을 현재 K텍소노미에서 분리해서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로 통합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투자 내용 및 설명 의무와 그린워싱 제재 수준을 높이고 상품의 전 과정 환경 영향 평가를 평가하는 LCA 분석을 텍소노미에 도입해서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 채무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환금융이 그린워싱에 활용되지 않도록 화석연료 일몰 계획을 동반하는 전환금융 가이드라인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퇴직연금을 통해 퇴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총 420조 원 규모의 퇴직연금은 기후위기에 따른 자산 부실화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금 가입자는 기후 위험을 관리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제도도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후대응 및 기후위험 관리 체계를 갖춘 기후퇴직연금 상품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또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퇴직연금의 금융대출량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안드린 정책들은 단순히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서 침체된 한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 정부가 담대한 기후 비전을 갖고 있다면 확고한 의지로 제안드린 정책을 검토하고 실행해 나가길 당부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사회체계투자포럼 이종호 사무국장입니다. 한국사회체계투자포럼은 지속가능 금융 싱크탱크를 맡고 있습니다. 자본의 대이동이 없는 근본적인 경제적 사회변화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투자 현실은 매우 취약합니다. 공적금융과 민간금융 자본이 기후경제 활동,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에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미래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기후 싱크탱크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사회체계투자포럼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의 10대 정책 제안은 명분을 토대로 한 현실에 기반해 있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합니다. 새로운 이재명 정부가 국회의 진지한 검토와 수용을 요청드리면서 정책 제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정책의 대부분은 정부가 별도의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도 공적금융과 민간금융의 자본을 기후경제 활동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과 구조를 만드는 정책입니다. 첫째, 모든 공적기관이 민간금융을 선정하는 평가 지표에 기후투자 실적을 반영하고 동시에 이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공적기관의 경영평가, 기금평가 등에 반영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공적연기금 등 모든 공적금융,
지자체, 교육청 등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수익을 늘리며 효율적인 관리 집행을 위해서 은행, 자산운용사, 증권사, 보험사 등 각종 민간 금융기관을 선정합니다. 이 선정평가 기준과 지표에 재생에너지 등 기후투자 실적을 비중 있게 반영하여 적용하자는 정책입니다. 지자체 및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카스탄 선언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기능한 바 있습니다. 이 개념을 모든 공적 금융기관에 확대 적용하자는 정책입니다. 둘째, 모든 공적 금융기관이 자산 포트폴리오 넷제로를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공적 금융기관이 자산 포트폴리오의 금융 대출량을 산정하고 감축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보고하도록 하는 이른바 금융대출량 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를 제안합니다. 금융기관은 투자, 대출, 보험 등 금융활동으로 생기는 이른바 금융대출량이 배출량의 99%를 차지합니다.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을 산정하여 감축한다는 의미는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발생시키는 석탄, 석유, 가스 등 화석연료 기업이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지 않거나 투자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한편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공적 금융기관이 특히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국민명들이 선도성을 보여야 합니다. 셋째,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평가 시 기후리스크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금융감독당국은 지침을 수립하여 이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금감원의 현행 기후리스크 관리 지침서에 기후리스크를 반영한 자산 건전성 평가 조항을 추가하여 지침서 이행을 전면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이 시행된다면 기후리스크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악화시켜 시스템 리스크로 전환되는 위험을 예방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화석연료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등 기후투자로의 자본 할당은 더욱 빨라질 것입니다. 넷째, 현행 스토리시 코드를 전면 개정하여 코드의 원칙에 기후변화 및 ESG를 반영하여 기후 스토리십을 확립하는 동시에 주기적인 이행평가와 더불어 평가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스토리시 코드는 2016년 말 제정된 이래로 원칙 개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스토리시 코드의 종주국인 영국은 2차례 개정했고 그 과정에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기후변화와 ESG를 포함시켰습니다. 일본도 세 번째 개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ESG 이슈는 고객의 자산 변동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는 것은 수탁자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ESG 선순환 시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ESG 기본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ESG 생태계의 시장 참여자들은 기업, 금융기관, 평가기관, 금융기관, 고객, 소비자, 정부 등이 있습니다. 이 시장 주체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산재되어 있는 각종 ESG, 기후금융 관련 법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켜 시장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 성격의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 앞에 나중은 없습니다.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와 현 국회가 우리들의 제안을 현실화시켜 주시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후시민단체 플랜일정원에서 활동하는 한수영 정책활동가입니다. 저희는 우리나라 경제금융 시스템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재설계하도록 하는 기후금융정책 제안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임기는 2030년까지로 2030년 NDC 이행을 책임질 정부입니다.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결정적 전환의 시기, 다시 말해 기후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이 정부가 책임지게 된 것입니다. 이 골든타임 동안 실질적인 기후대응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후대응 역량이 경제와 금융시스템 전반에 내재화되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는 더는 환경정책의 하위 영역이 아닙니다. 물가와 금융안정, 자산 건전성, 연금 수익률, 국가의 무역 경쟁력까지 위협하는 거시경제 리스크이자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 관련 법과 제도, 시장 구조는 이 위기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녹색이라는 이름이 붙은 정책조차 실제로는 화석연료 투자 확대나 정보 비공개 등 그린워싱에 가까운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전환연구소 플랜 1.5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우리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기후위기 대응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기후위기를 통화 금융정책의 핵심 문제로 반영해야 합니다. 중앙은행은 기후 리스크를 명시적으로 고려하는 녹색 중앙은행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의 기후 성과를 반영한 신용 담보 정책이 실행되어야 합니다. 민간 자본이 자발적으로 기후 전환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정교한 통화 신용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공적 금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도 기후 리스크를 자산 건전성 평가 시 의무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 금융감독 당국은 관련 감독 지침을 만들어 점검함으로써 자본을 탈탄소 경제 활동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기후위기로 인한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막아야 합니다. 기후 정보의 투명성 역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2017년부터는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이 기후 공시를 법정 의무화하고 국제 기준과 적합성 있는 ESG 공시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기업이 배출하는 온실가스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이 금융활동으로 배출하는 탄소, 이른바 금융 배출량까지 정보가 명확히 드러날 때 시장은 비로소 녹색 투자와 갈색 투자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명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녹색 채권의 투자 왜곡을 막기 위해 텍소노미 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고 전환금융은 독립된 프레임워크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녹색이라 쓰고 화석연료에 쓰이는 자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지금의 녹색 금융은 그 자체로 기후위기 가속 장치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후 정책들이 파편적이어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ESG 기본법을 제정해서 산재되어 있는 ESG 관련 법과 제도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비하고 시장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환은 돈의 흐름이 바뀌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이 바뀌려면 법, 제도, 책임과 인센티브 구조가 함께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경제와 금융의 기본 문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관련 자료는 또 저희가 또 따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별도로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